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외출한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속 어린이날 나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단편 영화를 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흥미롭게 풀어내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제작된 기독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이달부터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답답했던 탓인지 마스크를 낀 채 아이들과 함께 외출한 가족들이 많았는데요. 최로희 기자가 어린이날 나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원숭이가 날렵하게 움직이자 아이들의 시선이 따라갑니다. 커다란 코끼리와 늠름한 사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납니다. 반달가슴곰이 장난치는 모습엔 마냥 신기해합니다. 코끼리랑 표범이는 많이 봤어요. 비눗방울이랑 재밌어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 만에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앞둔 이날, 동물원과 공원 등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개최되던 어린이날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답답한 게 풀리고 뭔가 재밌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엄마랑 그리고 누나랑 동생이랑 이렇게 가족들과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각 지자체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이번 연휴 기간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야외 공공시설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공원과 놀이시설에 입장할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관람 시 한 방향으로 동선을 유지하는 등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도 철저히 했습니다. 시민들도 방역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며 적극 협조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방역을 지켜줘야 그래도 다 피해 안 가게 다 이렇게 코로나를 잘 건강하게 이길 수가 있겠죠. 98번째를 맞은 어린이날. 마스크를 쓴 탓에 조금 답답함은 있었지만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청소년의 신앙 성숙을 위한 단편 영화를 제작합니다. 총회에서 교육용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흥미롭게 풀어내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연기자와 제작진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손짓과 눈빛 하나에도 사뭇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바로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한 단편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수의 독립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김종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촬영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영상을 통해 신앙에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흔쾌히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아니면 지금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건 무엇인가, 요걸 좀 상기시킬 수 있게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 어떤 신호를 좀 우리가 다시 좀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단편 영화를 보고 청소년들이 지금 나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영화 지금 선물은 교회 일이 우선순위인 주인공이 주변을 돌보지 않고 무심하게 살다가 교회 친구의 사고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신우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보편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 어떤 특별히 선과 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생활에서 마주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제일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제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김 감독에게 연출을 직접 의뢰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교단 차원의 신앙교육 교재로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되지 않는 너무 먼 이야기이잖아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급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디어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중단됐던 기독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이달부터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이단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뮤지컬 관계자는 신학자이자 요한계시록 연구의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의 감수를 거쳐 뮤지컬을 제작했다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각양각색의 사건이 벌어지는 7도시의 풍경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온 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됩니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관객은 공연장 입장이 금지됩니다. 티켓을 예약했더라도 관람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서울 강남구 광야아트센터에서 기간에 제한이 없는 오픈런으로 공연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5월 1일부터 선한 영향력으로 국경을 초월해 하나 된다는 의미인 월드 이즈 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 후원자들의 안위를 염려하며 첫 마스크를 보내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월드 이즈 원 캠페인에는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온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해온 배우 김혜자를 비롯해 김지훈, 정겨운, 최강희 등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연예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사의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배우 김혜자는 우리를 생각해준 그들의 마음에 눈물이 난다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를 받은 후원자들이 월드비전 혹은 월드비전 마스크 해시태그로 SNS 인증샷을 올리면 아프리카에 고마운 마음이 전달되며 해당 캠페인의 후원 금액은 월드비전의 주요 해외 사업 분야인 식량 지원 사업, 식수 사업, 위생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엠마오 음악단이 발매한 노래 보고픈 사람들의 커버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엠마오 음악단은 SNS에서 2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스천 커뮤니티인 엠마오 연구소의 찬양 사역팀인데요. 보고픈 사람들은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가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자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의 피터브로 바울 선교교회와 태국 한인교회 등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이름으로 가사를 개사해 녹음하고 함께 찍은 사진 등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차 목사는 함께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공감에 참여한 것 같다며 지금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동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힙합 가수 범키가 레이블 홀리후드를 설립해 소속사인 브랜뉴 뮤직과 함께 신인 가수 양성에 나섭니다. 레이블 이름인 홀리후드는 영어로 경건하다를 뜻하는 홀리와 집단을 의미하는 후드의 합성어로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로를 주는 음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범키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브랜뉴 뮤직은 범키는 그동안 본인 노래를 직접 프로듀싱해 기획자로서 능력을 증명했다며 이번 레이블 설립으로 실력 있는 신예 뮤지션들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받아 자신의 음악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키는 앞서 CCM 그룹 위러브와 함께 홀리후드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발매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가 오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체계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모임과 지출 비용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공동으로 직장인 2,5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만나지 않고 각자 보내기로 했다는 응답이 52.8%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족 모임 횟수를 줄여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응답도 42.4%였으며 여행을 하거나 외식을 하는 대신 집안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응답도 31.2%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5월 예상 경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4만 원보다 15% 감소한 평균 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원호의 재판은 이르면 2주에서 3주 뒤, 늦으면 이달 말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에 포함되며 닉네임 이기아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체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지나다가 옆 차로에 정체된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B씨와 부딪혔습니다. 이후 B씨의 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체된 차량 틈으로 무단횡단을 해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B씨의 과실도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에 앞서 기업 요건을 인증하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내년 2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서 확인 주체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개 공공기관이 해온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 확인 기관 및 위원회에서 통합해 수행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차별 피해를 경험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성별과 연령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과 주 양육자 6,84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수탁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별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여아 46.5%, 남아 31.0%로 나타났고 연령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여아 46.4%, 남아 33.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외모나 신체 조건, 학업 성취도, 가정 형편, 지역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모든 항목별로 여아 쪽이 남아 쪽보다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사모 이철훈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남 금광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2달 가까이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고 싶어 수루란 제목으로 선물 나눠주기 이벤트를 진행한 겁니다. 금광교회는 이날 교회 앞마당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교육국장 원우희 장로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오늘의 행사가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 어린이날 챌린지 전국 놀이자랑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실내에서 놀이하는 사진이나 1분 이내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 초록우산 어린이날 챌린지 전국 놀이자랑을 달면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선착순 1000명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거리를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에 힘을 보태고 우울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운동을 전개한 분당 우리교회가 해외 선교사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모든 분야에서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필요하다며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운동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해외 선교사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를 동영상 심사로 진행합니다.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합창대회 서울지역 예선전입니다. 전문심사위원회 일반인은 14일까지 유튜브 심사가 가능하며 좋아요 수가 참여도 점수로 반영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즐거움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어린이들이 성별이나 연령, 가정 형편 등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